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허생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허생전 내용 학습은 이번 시간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소 어려워했던 끝부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허생전 볼 건데요. 오늘은 내용학습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안내하고 선생님 끝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망건이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봐 사진 자료를 준비했어요. 옛날에 이제 선비들은 얘들아 뭘 하고 다녔지? 그치,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튀고 다녔죠. 상투를 튀고 다녔는데 이렇게 머리를 딱 위로 묶어. 그러면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냐? 그게 바로 망건인데요. 요거 부분 보이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망건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망건은 재료는 말총이었다. 그쵸? 그래서 말총을 사들이니까 사대부들이 머리를 묶을 수 없으니까 비싼 값에 샀다라는 거 같이 배웠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이제 교과서 봐야 되니까 교과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1쪽 같이 한번 볼게요. 허생이 도둑들을 데리고 가서 빈섬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이제 도둑들이 평범한 삶, 그치?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그들이 이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남은 걸 우리가 일본에 갖다 팔아서 은 100만 냥을 벌었다라는 거 부분까지 어제 봤었어요. 그쵸? 그럼 그 이유 한번 볼게요. 자, 허생이 같이 계속 이제 빈섬에서 도둑들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라면서 이제 허생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가 처음에 이제 이 섬에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그들이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도 이 섬에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의관도 새로 정하려고 했대. 그치? 자, 의관은 이제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해서 이제 부자가 되게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했대. 하지만 이 땅은 너무 좁다라는 거야. 허생이 뭔가 자기가 꿈꾼 그런 이상향을 펼치기에는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부분 통해서 지금 허생은 뭔가 이 빈섬에서 이상을 펼치고 싶어 했어. 그치? 자, 이상을 펼치고 싶어 했는데 뭐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먼저 사람들이 삶이 윤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생활이 갖춰져야, 그치? 생활이 우리 갖춰지는 거 윤택하다라고 하죠. 그쵸? 자, 생활이 윤택해야 뭐 할 수 있다? 그쵸? 의식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 사람도 원래 도둑이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막 도둑으로 살면서 막 산에 들어가 살고 이랬지만 이 섬에 들어와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하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뭔가 그들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나머지 의식들도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담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허생은 이제 빈섬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서 나머지 배는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옆에 날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날개 문제 보면요. 허생은 왜 배를 모두 불태웠을까? 자기가 타고 갈 것만 한 척만 빼고 나머지는 배가 없어. 그러면 섬에서 자, 허생이 타고 갈 배 하나만 타고 나가면 이 사람들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근데 왜 불태웠을까? 자, 그치. 자, 일단은 섬에 그치.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막으려고. 그치. 자, 막으려고 뭔가 없앴을 거야. 자, 왜 막으려고 했지? 왜? 허생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외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외부 왕래가 뭐를 불러일으킨다 생각했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외부 왕래는 부정적인 요소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왕래가 뭔가 이게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를 자기가 탈 것만 빼고는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섬 안에서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런 의도에서 불을 태웠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자,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허생이 한 행동이 충격적이야. 자, 은 100만 냥 벌었댔어. 그치? 자, 그 중에 몇? 50만 냥은 어떻게? 바닷속에 던졌대. 세상에 돈을 생각해봐 여러분. 1억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라는 얘기야. 자,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이면 어떻대?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이 조그만 섬에서는 더더욱 쓸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자, 조선 땅에서 허생이 원래 몇 냥 가지고 조선 경제를 뒤흔들었어? 10,000냥이었어. 그럼 100만 냥을 어디다 쓸 거야? 그치? 가도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돈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 태우고 배를 불태우고 돈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글을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지? 배 태우고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왜 글 아는 사람들은 그 섬에서 못 살게 하고 데리고 나왔을까? 여기 허생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자, 글이란 뭐야? 재앙의 근원이다. 배도 재앙의 근원. 외부와의 왕래를 하게 되는 그 배, 외부와의 왕래도 재앙의 근원이고 글도 재앙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잠깐 보고 돌아올까요? 지금 허생이 재물, 돈, 그치? 자, 돈과 지식, 글, 그치? 이 돈과 글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재물을 일단 100만 냥 중에 50만 냥은 던져버렸어. 자, 그러면 허생이 생각했을 때는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뭐 한다? 그치. 뭔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큰 혼란을 준다. 혹은 뭐 재앙을 줄 뿐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야. 하지만 적당히는 있어야 돼. 근데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경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 같은 경우 볼까? 자, 글을 하는 사람들 데리고 다 조선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치? 자,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덕목 이외에 쓸데없는 지식이나 학문은 뭐의 근원이다?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앙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허생이 왜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이따가 이 어영대장 만난 부분 보면은 조금 더 이래서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허생의 장소가 지금 빈섬에서는 끝이 납니다. 빈섬에서 끝이 나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죠. 조선으로. 장소 이동이 또 보여요, 지금. 자, 조선에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제 50만 냥 남았잖아. 그치? 얘 가지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자, 근데 도와주고 나서도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10만 냥이 남았다는 얘기야. 자, 10만 냥이 남아서 이제는 누굴 찾아가? 내가 만냥을 빌렸던 변부자한테 찾아갑니다. 그쵸? 자, 변부자한테 찾아가서 변부자한테 나 알아보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변부자가 알아보죠. 그러면서 변부자가 허생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너 돈 다 잃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돈 다 잃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허생이 말해요. 자,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너, 변부자는 장사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 같은 장사꾼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치? 돈 만냥이 돌을 살찌울 순 없어. 도라는 거는 도리. 그치? 도리를 살찌울 수 없어.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만냥을 10만 냥으로 10배로 갚습니다. 자, 10배로 갚아. 그래서 변부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10만 냥은 됐고 그냥 내가 빌려준 돈 10,000냥에다가 10분의 1 이자만 덧붙여서 나 줘라고 하니까 허생이 어떻게 했어 지금? 화를 냈어요. 그쵸? 자, 화를 낸 이유 지금 여기 나오지? 자, 화를 내고 가버린 이유는 뭡니까? 왜? 그치? 왜? 허생은 자긴 장사꾼이 아닌데 자기를 무슨 취급했어? 장사꾼 취급했어. 그치? 허생은 돈에 욕심이 없는데 자신을 장사꾼 취급한 게 화가 나니까 지금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허생은 돈에 적당히 있으면 되지 지나친 돈은 재앙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저렇게 같은 장사꾼 취급한 게 화가 난 거죠. 밑에 내려가서 이제 변부자가 허생을 따라갑니다. 그때 허생이 어디로 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원래 허생이 살던 묵적골
허생의 집이죠. 그쵸? 허생의 집으로 또 한 번 장소가 바뀌네요. 자, 그래서 허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허생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동네에 이제 지나가는 할멈한테 물었더니, 허생 집이야.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허생의 아내가 뭐라고 해서 허생이 집을 나갔었잖아. 그래서 이제 허생의 아내는 이제 허생이 죽은 줄 알고, 그치?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허생이 돌아왔어, 집으로. 자, 그래서 변부자는 이제 그때서야, 아, 저 사람 허씨구나라는 거를 성을 처음 알게 된 거지. 자, 해서 이튿날 변부자는 이제 10만 냥 받은 거 갖고 가서 또 돌려주려고 한 거야. 근데 허생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나 부자 되고 싶었으면 100만 냥 다 버리고 10만 냥 갖겠냐. 내가 100만 냥을 다 가졌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나한테 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식량도 좀 주고 옷도 대줘.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대줘. 자, 어떤 부분? 이 부분. 허생의 지금 돈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쵸? 자, 돈에 대한 생각 어때? 헛된 재물은 어떻다?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존재다. 재앙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적당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자, 또 허생의 지금 돈에 대한 생각을 밑에서 또 보여요. 뭐? 자, 허생의 이제 변부자가 그 뒤로는 허생의 집에 가서 이제 양식도 주고 돈도 주고 했단 말이야. 옷도 좀 갖다 주고 했어. 자, 근데 여기 봐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은 뭐야? 좋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짜증을 냈다,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헛된 재물은 재앙이야. 그 다음에 좀만 더 많이 가져와도 나는 싫어 라는 얘기야. 자, 이런 허생의 태도를 우리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쵸?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분지족이 뭐냐면요. 안분지족은 자기 분수, 그치?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만족하는 모습.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허생전은 애들아 사자성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안분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분지족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거 많이 나와요. 나중에 고전 시가 배울 때 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허생이 말하잖아. 지금 재앙이라고 얘기하잖아. 재앙. 그치. 허생한테 돈은 재앙이야. 그치. 글도 재앙이었어. 자, 변부자가 이제 술병 들고 가면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야. 돈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해를 지내면서 두 사람은 친해졌죠. 자, 친해지면서 이제 변부자가 궁금했던 걸 물어봐. 어떻게 5해 동안, 허생이 5년 동안 나가 있었나 봐. 그치? 어떻게 100만 냥을 벌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허생이 설명을 해주죠. 자,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습니다. 그쵸? 무역이 적고요. 수레가 나라 안을 또 두루두루 다니지를 못해. 왜? 산맥이 있잖아, 여러분. 그치? 오늘날과는 달랐어. 그치? 교통이 어려웠죠. 자,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물건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 소비된다라는 거야. 물건이 이동을 못해. 그 지역에서 물건이 나면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끝난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천냥은 적은 돈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기엔 너무 적다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재미를 볼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너희 같은 장사치들이 하는 이득 보는 방법이고, 근데 난 너한테 10,000냥을 빌렸잖아. 그치? 근데 10,000냥을 가지면 수억 원이랬잖아. 모든 어떤 물건이든 다 살 수 있는 돈이 돼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허생의 방법 한 가지 물건을 독점했어. 그치? 그래서 동나면은 어떻게 천정부지로 값이 뛴다라는 얘기죠. 천정부지 옆에 뜻 나옵니다. 뭐야? 물가가 한없이 오르는 거. 우리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 나오죠. 자, 그래서 천정부지로 물건값이 오르면 뭐야? 그 10,000냥 가지고 그래서 100만 냥 버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한 방법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근데 하지만 백성들이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자, 허생이 한 방법 무슨 방법 이거? 앞에서 우리 사재기 했던 거. 그치? 사재기 매점매석했던 그 방법을 지금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변부자가 다 듣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럼 너 얼굴도 모르는 나한테 와서 만냥 줘라고 얘기했잖아. 너 근데 내가 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허생이 대답해요.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겠니? 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우리 어제 OX 퀴즈 있죠? OX 퀴즈에 있던 거였잖아. 자, 하늘의 뜻에 달린 거야. 내 안은 몰라. 이런 거 뭘까? 우리 지나가는 너는 내 운명이야. 그치? 뭐야?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허생은 어떤 걸 가진 사람? 그치,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이 내린 운명이다. 그치, 하늘이 뜻이다. 이런 거. 자, 해서 지금 여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쪽 마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쪽은 26쪽이죠? 자, 사대부들은 지금 뭘 하고 싶어 한데 남한산성에 치욕을 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 같은 선비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있는데 그렇게 묻혀서 지내냐. 왜 관직이 안 나가고 그렇게 지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남한산성의 치욕 여러분 배웠다고 들었어요. 역사 시간에. 그쵸? 옆에도 뜻이 나오지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인조가 피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그다음 청나라한테 우리가 되게 굴욕적인 뭔가 조약을 맺은 그런 게 바로 남한산성의 치욕이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마 OX 문제에서 잘못 써놓은 게 있어요. 사실 남한산성의 치욕은 아니라 병자호란이 끝나고가 아니라 병자호란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죠. 과정 중에 있었던 일. 그래서 그 문제 조선 후기는 맞아요. 근데 병자호란 후라고 하지 말고 병자호란 중에라고 좀 바꿔주세요. 병자호란 중에라고 바꿔주시고 병자호란 중이라는 거는 지금 이 글의 배경이 조선 언제? 후기다라는 거, 조선 후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근데 혹시 남한산성의 치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자료 영상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조선의 왕은 성을 나올 때 서문으로 나오라. 조선의 왕은 죄인이므로 정문인 남문으로 나올 수 없. 조선의 왕은 행렬의 호위 군사와 의장을 갖추지 말라. 조선의 왕은 임금의 옷을 벗고 신하의 남색 옷으로 갈아입으라. 조선의 왕은 삼전도에 차려진 단 아래로 나와 대청제국 황제 폐하께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의 예로서 항복하라. 전하, 여기서부터 말을 타실 수가 없사옵니다. 미니 줄라기다 투치어 여보 충거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신더 너너허 착하버 기수라쿠 너에게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비 신이 엄기 이번움비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허전도 반이 훈잠비. 차우야니 왕! 일란 뭐 우연한켈라!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어머! 밀매요!
잘 봤죠,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그쵸? 자, 우리나라의 왕이, 그치? 왕이 다른 나라의 신하의 예를 갖추고 그렇게 대표로 뭔가 그렇게 굴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절을 하고 했다는 그게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후 이 이야기 뒤편에도 나오지만 북벌 계획이 대두됩니다. 북벌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의견이 물론 정치에서 입장이 갈리지만 여기서 지금 북벌 계획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인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뒤를 보면서 마저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너 왜 허생 여기에 있어? 정치에 나가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허생이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그렇게 묻혀지는 사람이 한둘이냐?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지금 그치 나라의 이런 인재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인재들이 때를 만나지 못해서 산속과 바다에 묻혀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뭐야? 인재들은 다 산속에 초야에 묻혀 사는데 그 사람들 뭐야? 적극적으로 이 사람 찾아 나서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지금 질책하는 모습이죠. 지금 뭔가 기득권으로 나가 있는 뭔가 진짜 인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질책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가고 나서 이제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대요. 근데 이완이 누구냐? 계급이 어영대장입니다. 어영대장은요, 군사조직 중에 하나인 어영청에서 가장 최고의 벼슬이 어영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완이 곧 어영대장이 되겠죠. 그쵸? 어영대장의 이름 이완. 자, 그래서 이완이 원래 변부자랑 알던 사이였나봐. 그러면서 이제 변부자한테 물어요. 야, 신기한 재주를 숨기고 있어서 큰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인재 없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변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 허생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 허생이 집에 가보자 하고 지금 어영대장을 데리고 허생의 집으로 가게 되죠. 집으로. 자, 집으로 가서 이제 혹시 예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어영대장을 잠깐 밖에 이제 기다리게 하고 나서 혼자 들어가요. 혼자 허생이 들어가서 이제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몸소 찾아온 까닭. 자, 근데 여러분 이 대장이 몸소 왜 찾아왔을까? 왜?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삼전도에서 있었던 남한산성의 치욕을 얘기하면서 물어봤죠. 자, 허생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어. 자, 시대 상황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이 대장이 몸소생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조선 후기 병자호란 과정 중에 이제 있었던 북벌 계획 때문이죠. 그쵸? 북벌 계획이 뭐냐? 1번 청나라에 당한 우리의 그 수치, 왕이 무릎을 조아리고 했던 그 수치를 씻자, 가서 정벌하자 청나라 이 뜻이죠. 그쵸? 자, 북벌 계획 청나라 정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우리 명나라가 우리 항상 도와주고 했잖아. 지금 망했지만 그들에 대한 우린 의리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명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수치도 씻을 겸 청나라에 복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북벌 계획인데요. 이완대장은 북벌 계획을 찬성하는 쪽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인재들이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북벌 계획이 왜 하게 되는지 이유를 좀 기억하셔야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는 허생이 얘기하는 세 가지 나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고 왜 북벌 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27쪽으로. 자, 27쪽. 그래서 몸소 찾아온 까닭은 바로 뭐 때문에? 그치. 북벌 계획에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허생은 변부자의 말을 들은 채 만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술이나 마시자 라고 해.
한마디로 이완대장 계속 어때 세워놔? 문 밖에 세워놨어. 안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치? 자, 문 밖에 이대장은 계속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허생이 술을 계속 마시다가 이제 손님 좀 불러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자, 한번 날개 문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허생은 왜 이완대장을 계속 문 밖에다가 세워놨을까? 왜 문 밖에 계속 안 들이고 세워놨지? 자, 일단은 뭐야? 이완대장, 너가 정말 인재를 찾으러 오고 나를 찾으러 왔어? 한번 시험해 볼게. 자, 시험해보자. 시험해보기 위해서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생은 누구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도 했었지? 그쵸? 계속 정치를 하는 그 기득권층, 사대부에 대한 뭔가 비판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에 대한 반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밖에 세워놓고 들이질 않았던 거죠. 그쵸? 지금 뭐야? 자기 더 위인 입장이야. 자기를 찾으러 왔다고. 자기랑 얘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뭐야? 사대부에 대한 그런 반감이 바로 들이지 않고 세워놓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대장을 들어오라고 했어. 근데 어영대장이 딱 들어왔는데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 인사도 안 했단 얘기지, 그치? 자,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 보세요. 자, 허생보다 계급이 높은 건 이대장이야, 그치? 그런데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해. 자, 이걸 통해 뭐야? 허생은 권위나 권력에 어떠하다? 권력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경 쓰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의 성품, 허생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허생과 이제 어영대장의 대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허생이 얘기를 합니다. 너 계급이 그렇게 높으면 믿을만한 신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제갈공명같이 훌륭한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 임금한테 가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 또 나오죠? 자,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렇게 뭐 국정의 일을 합시다. 나와 함께 일을 도모합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완이 어떻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거동하는 일은 어려워,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해. 바로 거절했어. 그치? 자, 지금 인재를 드리고 싶다고 해놓고서 진짜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 아니잖아. 그치? 인재를 뭔가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모습이죠.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지금 현 그 상황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였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못하니까 다음 알려줘. 다음 방법 뭐야?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허생이 이제 화가 났잖아. 근데 두 번째 나 몰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 못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 자, 조선이 옛날에 니네 명나라에 입은 은혜 있다고 했잖아. 그치? 아까 선생님 국벌개혁 하면서도 얘기했죠? 자, 너네 은혜 있다고 했으니까,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한테 망한 다음에, 망한 나라가 되고 나서 자손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막 떠돌면서 살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에 초청을 해가지고 양반 딸들을 다 그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고 또 너네 재산도 조금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명나라, 그치, 우리나라에 지금 떠들고 있는 명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근데 해줄 수 있다고 해? 이것도 뭐야?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 그 양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신랑감이 있는데 귀한 딸을 떠도는 명나라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자, 북벌계획에서 아까 우리 이유 중에 뭐가 있었지? 북벌계획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명나라에 대한 의리 지킨다며. 그치? 자, 너네 의리 지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북벌계획 한다며. 라고 얘기해. 근데 명나라에 입은 은혜를 이렇게 갚으라고 방법을 알려주니까 갚고 싶지는 않아. 이 방법 못해. 라고 얘기하잖아. 그니까 한마디로 뭐야? 북벌계획에 뭔가 니네 다 근거? 다 잘못된 거네. 북벌계획 할 마음은 있는 거야? 허구성을 뭔가 지적하는 거죠. 그쵸? 허구성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대부들, 기득권층을
또 비판하는 의도가 있죠. 명분으로는 뭐 은혜를 갚겠다 얘기해 놓고서 정작 우리가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기 딸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치? 재산 나눠줄 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 너네 정말 다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라는 거지. 자, 그래서 허생이 얘기해요. 자, 너네 이것도 어려워, 저것도 어려워. 그럼 대체 뭘 할 수 있어? 라고 점점 화가 나겠지. 자, 그래서 아주 쉬운 게 있는데 한 가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세 번째로 뭘 얘기했냐. 자,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 먼저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호걸이 누구냐? 자,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회와 풍모가 있는 사람이라 라고 써있죠. 자,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첩자를 보내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 자, 근데 첩자로 누굴 보내라고 지금 얘기하냐? 그치? 자,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청나라에 유학도 가서 벼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왕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면 청을 기쁘게 분명 받아들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그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되놈처럼, 자, 그 청나라 사람들처럼, 변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 첩자로 보내니까. 자, 그 중에 선비들은 청나라에서 과거를 또 보도록 해. 그 다음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한테 이제 그들 깊숙이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실정을 알게 하는 거다. 그들의 실정을 염탐해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천하를 도모하여 병자호란에 치우고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야? 그들을 치려면 그들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첩자로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벼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완대장 또 뭐라고 하냐면 사대부들이 예법 지키는 거 되게 중시하는데 누가 자기 자식 머리를 이렇게 되놈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히겠냐? 못해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치? 또 못한다고 얘기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세 번째였어. 첩자로 보내라 라는 거 한마디로 지금 근데 사대부들의 자식들 보내라고 하니까 못한다라고 또 얘기해. 한마디로 너네는 진짜 그렇게 그들을 치고 싶은 청나라를 치고 싶은 북벌개혁을 하고 싶은 게 맞냐라고 하면서 지금 또 누구를 비판? 그치, 사대부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중시해? 그치, 예법이 중요하다. 예법을 중시하는, 그치, 예법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정작 실리적,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행동은 또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허생의 제안 세 가지 정리예요. 첫 번째 제안은 뭐였냐면, 자, 인재 영입 위에서 삼구초려 임금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그치? 자, 여기서 허생의 의도는 뭐였을까? 허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계획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치? 뭔가에 계속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긴박함을 이런 지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완은 뭐라고 하냐? 임금이 친히 거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음 두 번째 제안 뭐였냐면요. 조선으로 망명한 명나라 자손들, 그치? 자, 거기한테 우리가 양반가들의 종실의 딸들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허생은 이 말의 의도는 뭐야? 진심으로 누구를 위한다면 니네 명나라 은혜 갚겠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명나라를 위한다면 니네 명나라 후손들 귀하게 대접해야지. 명나라 때문에 북벌론까지 한다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완은 뭐라 그래? 귀한 딸들이 나라 없이 떠도는 자식들한테 시집 보낼 수 없다. 사대부 그런 거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남의 나라를 치려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자는 얘기야? 허생은 지금 그치, 저걸 알려면 그치, 자, 첩자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젊은 선비들과 상인들이 뭐 하고 들어가게 하자는 얘기야? 되놈처럼 머리하고 옷 입고 한마디로 변장, 그치? 변장하고 들어가 염탐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허생의 의도 봅시다. 허생의 의도. 자, 뭐와 뭐만 따지지 말고 이 사람들 지금 사대부들 따지는 거 뭐야? 그치, 명분과 그 다음에 예법만 따지지 말고 뭔가 하자. 실리적인,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완의 반응은 또 뭐야?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뭘 지켜? 예법 이 사람들 얼마나 중시하는데 누가 자기 자식 머리를 깎고 되는 옷을 입히는 그 변장을 하겠냐? 라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싹 다 거절당했어. 그치? 자, 그럼 허생이 이제 어떻게 했겠니? 내가 제안을 3가지나 해줬는데 화가 나겠죠. 그쵸? 자, 여기 보세요. 화가 난 이유, 화낸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화를 왜 냈겠어? 그치, 화낸 이유는 뭐야? 실천 의지가 있어, 없어? 그치, 실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누구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해? 이완대장은? 그쵸, 똑같아. 이 사람도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화가 난 거죠. 그쵸? 자, 생각하는 것이 화남. 자, 그래서 지금 실천 의지도 없고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는 게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대부란 놈들은 대체 어떤 놈들이냐? 사대부 굉장히 지금 싫어하죠. 그쵸? 자, 의복은 니네 희게만 입어. 상당한 사람의 옷처럼 그렇게만 입고 머리털은 맨날 이렇게 상투 틀고 예법이네 뭐네 하면서 맨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너네 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익혀야 될 판국에 넓은 소매 있고 어떻게 그런 걸 익히겠냐. 그리고 계속 예법만 찾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완대장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섭니다. 그쵸?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한 번 찾아가. 이완대장이 찾아갔는데 집은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생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 깔끔하게 뭔가 끝이 나야 돼. 근데 허생이 화내고 이완대장 나가고 찾아가니까 허생은 집에 없었다. 뭔가 이야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완의 결말이다라고 합니다. 미완의 결말. 뭔가 이야기가 아름답게 깔끔하게 딱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하게, 그치? 뭔가 열린 결말식으로 끝나버렸죠. 그쵸? 그래서 미완의 결말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서 지금 허생과 이완이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 그럼 허생과 이완의 성격, 허생과 이완의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허생은 뭐를 중시하는? 그쵸. 이 사람도 예법 중시해? 허생은? 아니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리를 중시하는 그 당시에 비판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당대의 문제점을 인식을 했어, 이 사람은. 그치?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뭘 제시해? 그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허생은 지금 이런 인물이고요. 이완대장은 어때? 뭐를 중시하는 사대부야? 마찬가지야. 똑같아. 예법을 중시하는 사대부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뭐와 뭐에 얽매였을까? 형식과 예법. 형식과 예법에 얽매여서 뭔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허생은 뭔가 실리적 이득을 따지는 실리적인 이런 지식인의 대표로 지금 그려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용 파악했잖아요. 그쵸? 자, 내용 파악했으니까 우리 내용 정리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허생이 지금 이동한 장소가 허생의 집에서 변부자의 집으로, 그 다음에 안성과 제주도로 다시 빈섬, 또 허생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흐름 보이고 있죠. 이거 한번 채워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안 채운 친구는 잠깐 멈추고 한번 나름대로 채워보시고요. 한번 정리해볼게. 자, 허생의 아내가 배고픔에 지쳐 허생이 울며 말하자 허생이 어떻게 했어? 그치, 집을 나간 거죠. 자, 그럼 변부자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했지? 변부자를 찾아가 뭘 했어? 그치, 만냥을 빌렸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성 제주도 가서, 자, 허생은 안성에서 뭐를 샀지? 그치, 과일 샀고요. 제주도에서는 말총을 모두 사서 큰 돈을 벌게 됐다 라는 얘기. 자, 빈섬. 자, 빈섬에 가서는 뭐?
자, 누구를 데리고 빈섬에 들어갔어? 그쵸? 변산의 도둑들을 데리고 어떻게 빈섬으로 들어가. 빈섬에 들어가 어떻게 살게 했지? 그치? 들어가 풍족하게 살게 했다. 풍족하게 살게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허생의 집. 자, 허생의 집에서는 어떻게? 허생은 이완대장에게 3가지 정책을 제안했어. 하지만 이완대장은 어떻게? 이완대장이 모두 거절했어. 그치? 이완대장이 거절하자 어떻게 했어? 그치? 꾸짖고 혼내고 꾸짖고 어떻게? 자취를 감췄다 혹은 사라졌다. 그치? 감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허생전에 대한 정리표 한번 세워보는 거 해보고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내용 학습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과제는요. 영상 시청 후에 댓글로 학번 이름 밑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과제가 있어요. 우리 과제할 거예요. 과제 먼지 위두랑 소식에서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내용학습 이해가 잘 됐나요? 혹시 허생전이 처음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은 친구들도 내용학습을 좀 찬찬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안내했듯이 과제 있습니다. 꼭 소식방 확인하고 나서 과제 수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하고 함께 허생전에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